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볼 건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지금까지 전산세무 1급이든 전산세무 1급이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시점 명세서라고 이담할 그 수출 신고 필증이 전산상에 서로 다 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출을 현실적으로는 잘 안 해요. 근데 작성하는 건 간단하고, 제가 금물등 감가상가 자산 취득 명세서 때처럼 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입력만 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없고. 여기에 있는 얘도 기본 제재 하나만 꺼내뒀으니까 이거 보면서 같이 입력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448페이지에 문제를 보면, 거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출 시적 증명원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현황을 작성하고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지금 수출 시적 증명원의 플레임이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신고서, 이게 수출 시적 증명원인 거고, 그럼 자, 우리 그 세법에서 환율에 대해서 입력을 할 때는 무조건 1단위당 1외화당 얼마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달러는 1달러당 1000 얼마, 그게 맞는데 엔화는 100엔당 얼마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써줄 때는 1엔당이니까 공 2개씩 떼줘야 돼요. 1엔당 10원, 1엔당 11원이죠. 그죠? 공 2개씩 떼줘야지 1엔당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럼 수출일자가 10월 15일 이날짜 거에 대해서 300만 엔이 한 거고, 일본은 거래국가인데 거래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종인 거예요. 일본한테도 달러로 수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한 통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JPY가 엔화죠. 그리고 11월 20일 것도 500만 엔으로 거래를 했고, 이 증명서의 발급 일자는 1월 20일이고 그리고 중앙은행장이다. 자, 그럼 이제 얘 정보 전부 다 봤으니까, 자, 우리 컴퓨터 회사는 3005번으로 가서 이번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로 가고, 기간은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서류명은 우리 수출 실적 증명원. 발급자는 F2번 눌러서 중앙은행 있나? 있네요. 중앙은행. 발급일자는 아래에 2022년 1월 20일. 자, 산적일이 우리 수출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0월 15일. 첫 번째 거부터 우리 3번에 수출일자 적혀있는 위에 거부터 쓰는 거예요. 10월 15일. 그리고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서 1번. 환율은 위에 대괄호 1번에 보면 1엔당 10원이죠. 10원. 그리고 외화는 300만 엔이니까 300만이다. 그럼 자, 얘네들이 다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 신고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인데 선적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선적일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두는 거고, 이번 지금 수출시적 증명원에 들어가 있어서 썼는데 선적일이 공급식인데 이게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 안 하면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단기 신고 해당분이냐 아니냐 일단 입력을 해놓고 나서 아니면 지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으니까 두고. 자, 과세유형 이거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서식에서 전표 발행할 수도 있고 전표만 입력해 둔 걸 이 서식에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수출한 거라면 아래 보시면 16 수출이라고 있죠. 그러면 16번이고 영세율 구분은 F2번 눌러보시면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던 거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그냥 보고 쭉 쓰는 거죠. 또 서류명에서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올 거고 똑같이 수출 실적 증명원이니까 발급자는 F2번 눌러서 중앙은행 발급일자도 똑같으니까 엔터 치고 선적일은 2021년 11월 20일 통화코드 똑같으니까 엔터 치고 그리고 대괄호 2번 위에 보면 1엔당 11원이죠. 500만 엔이다. 그리고 16 수출 1번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응? 전표 처리 인도 좋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두면 여기 전표 처리를 하면 전표가 매일 매출 전표로 날아가고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걸 불러오려면 전표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환율하고 그리고 여기 신고 해당분 아니면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신고 기간이 안 맞을 때만. 지금 맞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얘는 직수출이죠. 단기 신고에 해당한 금액이 8,500만원이죠. 단기 신고에 해당하는 원화 금액이 8,500이죠. 그럼 얘는 저장해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월부터 12월에 직접 수출한 거는 6번 영세율에 증빙 없는 기타 여기에 방금 얼마였죠? 8,5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 요거 하는 게 끝이 났어요. 별거 아니죠.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수출 시점 명세서. 수출 시점 명세서는 우리 세무사의 시험도 그렇고 회계사의 시험도 그렇고 얘는 그냥 종종 나오는 서식이니까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작성 요령 적혀 있는 것 그냥 서식에 있는 번호를 적어 놓은 거니까 얘는 그냥 띄워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문제 가지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란에 반영하시오. 단 수출 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할 게 선적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날짜가 공급 시기죠. 부가가치 신고하는 기준 일자예요. 수출에서는. 그럼 선적일이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여기서는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 안 하면 입력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금액 쓸게 우리 매일 매출 전표에 공급 대가 쓸 때에 과세 표준인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전부든 일부든 받아서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일 한 금액이라고 했던 거. 그죠? 그게 여기서 적용이 돼요. 그럼 선적이라고 대금 결제일인데 그래서 아래 보시면
대금 결제일 9월 10일 날 원화로 환가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혹은 환가일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적일 대금 결제일 봤을 때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날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할 거고, 다음 일본도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그럼 세 번째 미국은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결제할 때 적용된 환율인 이걸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 빠른 날에 중요한 건 환율을 쓰는 거예요. 환율만. 선적일은 선적일인 거고 환율을 선택할 때 어떤 환율을 선택할 거냐인 거지, 공급 시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선적일은 공급 시기인 거고, 우리가 금액을 쓸 때 환율을 얼마짜리의 환율을 가지고 금액을 쓸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얘가 포인트예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출 시적 명세서로 가서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세 개 다 이번 신고 기간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020-10-07-013-85485. 지금은 번호 체계가 달라져서 잘못됐다 나와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선적일자는 2021년 8월 20일이고, 자, 통화코드는 F2번에서 수출액 적혀있는 곳 앞에 보면 달러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미국 해서 US 달러. 환율은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5만 달러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일본 거 020-3011-012-75657 2021년 9월 1일 날. 이번엔 수출액이 엔화죠. 그래서 일본 JPY 선택하고,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은 1엔당 9.2원. 이번엔 9.2라고 써야 되겠죠. 외화는 100만 엔이고 거래처는 생략했으니까. 다음 미국은 선적일은 2021년 9월 14일이고 통화코드는 미국. 환율은 대금 결제일 적용 환율이 더 빠른 날짜니까 1,200원. 22,000달러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수주신고 번호가 있는 거는 여기에 라인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사실 여기에서 원화 금액이 중요한 거지 외화 금액은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달러하고 엔화하고 환율의 원화당 환율의 차이가 엄청 큰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오죠. 그래서 얘는 사실 크게 의미 둘 필요 없고 얘가 중요한 금액이죠. 그럼 수주신고 번호가 있는 거는 이렇게 10번 칸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수주신고 번호 없는 이 앞에 서식처럼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제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 기타 영세율 적용 몇 건이다, 외화 금액들 환종 상관없이 더하고 금액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은 수주신고 번호 있는 것만 쓰는 거.
수주신고번호 없으면 그 다음으로 진입이 안 돼요. 그럼 있는 것만 쓰겠죠. 그럼 없는 걸 이제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고 해서 아래에다가 금액들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원화 금액,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겠죠. 지금 얘네들 합친 금액 9,560만원, 얘가 직수출한 금액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에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서식 작성이 어려운 건 없죠. 방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환율을 쓸 때에 어떤 환율을 선택하느냐가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 아니면 제외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회사 7700번으로 가서 좀 더 볼게요. 함의상사 하셨죠? 자, 그럼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시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거래처는 미국 LAT 주식회사고 결제일에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 결제일자들이 적혀있죠. 그럼 먼저 체크할 게 선적일을 체크하라 그랬는데 이번 신고 기간을 벗어난 선적일이 있죠. 그럼 얘는 이번 신고서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입력하면 안 될 거 빼내는 게 지금 우리 테스트니까. 그럼 선적일이 두 개가 이제 선적일자가 맞는데, 자, 선적일자, 결제일자 이 두 개 봤을 때 선적일이 빠르죠. 그럼 이건 10월 7일 날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10월 7일 날 기준 환율인 이 환율을 적용할 거고, 다음 두 번째 거는 선적일, 결제일 봤을 때 결제일자가 더 빠르죠. 그럼 이날 원화로 다 환가한 거라고 했으니까 11월 20일은 자, 결제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고. 그러면 이날은 기준 환율이 아니라 은행이 우리한테 사가는 금액으로 환가를 했겠죠. 그때 제가 환율 이야기할 때 미리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다면 환가일 기준 환율이 아니고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환가한 금액은 당연히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가를 할 거예요. 얘는 미리 선적일 이전에 환가했으니까. 이걸 안 알려주면 기준 환율을 쓰는데 시험에서 이걸 알려주면 꼭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자, 그럼 이제 두 개 쓸 거에 자, 있는데 여기에서 자, 신고일자가 있죠. 이 신고일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여러분한테 계속 신고일자를 줘요.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신고일자인데 이게 수출신고일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선적일을 쓰는 거예요. 선적일이 기준인 거지 신고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일은 관세법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거 주는 거는 함정이에요. 신고일은.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에 가서 자, 기간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위에 두 개만 하면 되겠죠. 020, 15, 06, 023, 84, 아니, 84 맞죠? 086. 선적일은 2021년 10월 7일. 통화코드는 US 달러. 환율은 10월 7일 기준 환율. 외환은 12,000달러. 거래처는 LAT 주식회사. 다음 020, 15, 06, 023, 84, 165. 선적일은 2021년 11월 23일. 얘도 US 달러고 환율은 1140원. 결제 금액은 23,000달러. LAT 주식회사. 하셨죠? 다 하셨으면 일단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이 서식 작성하는 거는 이 문제는 이게 끝인데, 자, 이걸 좀 더 해볼게요. 자, 앞에 네모 박스를 체크해 볼게요. 네모 박스 앞에 체크했어요. 하셨죠? 그럼 위에 보면 여기 전표 처리라고 있죠. 전표 처리. 자, 얘를 클릭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두 개 뜰 거예요. 있나요? 그럼 컴퓨터가 지금 수출 시점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매일 매출 전표에 있는 내용을 봐서 둘 다 있으면 이 꼴이 뜰 거고, 한쪽만 있으면 이렇게 한쪽에만 표시하고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낼 건데 매일 매출 전표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 버튼 누르고. 됐죠? 그럼 지금 사실 두 번째 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계 있으면 안 돼, 외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기능만 보는 거니까, 그럼 아래 일괄 분계 버튼 클릭하시고 그냥 2번 외상으로 해서 예. 그럼 이 분계로 분계하겠다라고 뜬 거고, 그럼 얘를 전표 보낼 거면 여기 전표 처리 그래서 얘라고 하면 매일 매출 전표로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당연히 매일 매출 전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10월 7일 날 16 수출해서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보내온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수출 신고 번호가 있고 다 있는데 다 좋은데 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한테 1번 써줘야 돼요. 또 한 개 더 있었죠. 11월 23일 거. 얘도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들어왔다. 1번. 이러면 이제 둘 다 있는 거죠. 자, 그냥 기능 맛보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서 여러분 응용해서 쓰려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자, 지금 우리 수출 신고 번호도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 선적일이 1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2월 29일이 선적일이라 가정하고 이번엔 매일 매출 전표에 써볼게요. 매일 매출 전표에 12월 29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1110원이겠죠? 그죠?
그냥 가정한 거예요. 12월 29일이 선적일이라고 가정을 해서 매매처 전표에 써서 수주 시점 명세서로 보내는 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9일 날 이번에 16수출 제품이다. 저는 산수를 못하니까 1110원 단가가 아니고 달러는 1달러. 거래처는 LAT 주식회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자, 이렇게까지만 분기를 할게요. 수주신고 번호까지 쓰시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수주 시점 명세서 이 메뉴로 와서 자, 여기로 오셨나요? 자, 오셨으면 이번엔 여기에서 전표 불러오기. 이번엔 전표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고 좀 기다리면 자, 우리 앞에 두 개는 양쪽이 다 있으니까 있다고 뜬 거고 지금 방금 우리 29일날 매매처 전표 쓴 건 여기만 있다라고 여기는 없다라고 떴죠. 그래서 얘만 앞에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 그럼 여기에 들어오죠. 지금 얘가 들어왔죠. 둘 다 손 많이 가는 건 똑같아요. 앞에 영세율 구분 써야 되죠. 얘도 환율 써줘야 돼요. 그럼 뒤에 금액 없어지니까 다시 써줘야 되니까 둘 다 불편하니 어느 게 덜 불편한지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두 개 다 하라고 하면. 어차피 둘 다 들으려면 봐야 되죠. 얘도 환율 써준다고 손 내야 되고 거꾸로 여기서 매매처 전표 보낼 땐 영세율 구분 써줘야 되고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편리하신 대로 쓰려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 기능 본 거예요. 자, 이게 수주 시점 명세서인데 자, 그럼 이번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554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282번. 아래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주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선적일, 환가일 이 두 개를 줬죠. 그럼 우리는 선적일은 다 이거지만 얘는 다 1기 확정 4월부터 6월 아니니까 전부 다 얘인데 환가일은 확인을 하면 일본은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예. 미국은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환가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환가일 기준 환율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영국은
선적일이 더 빠르죠. 선적일 기준환율이죠. 영국이라고 해서 파운드나 유로가 아니죠. 통화는 US 달러니까 US 달러라고 가야 되지 영국이라고 치면 안 돼요. 통화에서. 그래서 거래 통화를 쓰는 거지 거래 국가 쓰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럼 얘만 주의하면 되겠죠. 1번은 환율이 9.94가 되겠죠. 1인당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수출 시적 명세서로 가서 4월부터 6월. 자, 수출 신고 번호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얘는 아마 빨간색 안 나올 거예요. 2021년 4월 6일 통화 코드는 1번, 환율은 9.94, 수출액은 30만 엔.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명 생략하라 그랬죠. 선적일 보고 환율만 선택 잘하면 얘는 끝이죠. 예, 환율은 1080원 쓰신 거 맞죠? 또 환율 따라서 이 날짜가 아니에요. 이 날짜는 그냥 선적일 쓰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쓰는 거고, 환율 선택할 때 환가 날과 선적일 중에 빠른 날, 그걸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 끝이고, 자, 또 다음 거 봅시다. 자, 643페이지로 가서 292. 자, 1번 문제 볼게요. 643페이지. 다음 자료 보고 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 명도 입력할 것. 자, 이번에도 선적일하고 원화 환가일하고 적혀 있네요. 그럼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 두 번째는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환율. 다음은 또 선적일이 빠르네요. 선적일 환율. 자, 그럼 얘 신고 기간이니까 이걸로 입력하면 끝이죠. 자, 그럼 그거 또 한 번 더 입력해 봅시다. 기간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원화잖아. 그리고 영어로 KRW라고 쓰죠. 일본은 N화죠. 그래서 JPY라고 쓰죠. 위안은 우리 CNY라고 쓰죠. 중국은 위안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걸 한문으로 쓰면 뭔지 아시나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부 다 한문으로 쓰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원이라고 읽고 중국은 이걸 위안이라고 읽고 위안이라는 글자를 일본말로 하면 N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면 중국이 갑인 것 같죠. 세 나라가 다 이거 쓰는데 읽기를 다 다르게 읽고 있어요. 한문은 다 똑같이 써. 우리나라도 이게 원이라고 지면서 보죠. 나중에 중국 가서 이걸 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안인 줄 알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통화를 따로 써줘야 돼요 앞에다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 돈 표시 쓰면 원한 줄 알아요. KRW.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601페이지. 같은 걸 하면서 뒤쪽 갔다가 갑자기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특이한 문제들. 뒤에 풀려고. 287. 교재 제일 아래에. 자,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엔 두 개를 다 시켰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 불러오기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매입 매출 전표에 쓰고 수출 시점 명세서에 써도 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써가지고 수출 시점 명세서에 불러와도 되고 수출 시점 명세서 먼저 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보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품목 매입 매출 전표에 쓸 때 쓰면 되고 거래처도 당연히 둘 다 써줘야 되고 수출 신고 번호 필요하죠. 뭐 수량 단가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 직수출이고. 자, 결제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항상 결제 금액이고 US 달러 45,000달러가 우리 결제 금액이고 FOB, CIF 뭐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우리는 결제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자, 수출 신고일은 우리한테 다 필요 없는 거. 선적일이 12월 15일. 그럼 이 날짜로 해서 결제 조건이 TT 후불이죠. 적질로부터 35일 후. 그러면 12월 25일 이날 환율로 해서 우리가 하겠네요. 자, 참고로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에 보면 수출 신고 일자가 있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선적일은 어디에 있냐면 선화증권이라는 데 있는데 선화증권의 약자가 빌랜딩이라고 해서 BL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화증권상에 선적일이 있는 거지 수출 시점 명세서에는 선적일이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참고라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TAT 2급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여줄 거예요. 아 죄송해요. 수출 신고 실적 명세서라고 썼어. 수출 죄송해요. 신고 필증. 수출 실적 명세서는 지금 이 서식이죠. 수출 신고 필증을 보여주는데 수출 신고 필증에는 산적일이 없고 수출 신고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출 신고일은 여기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 눈으로 봐야 느낌이 더 많이 오겠죠. 이게 왜 들어와 있지? 교재 데이터를 잘못했습니다. 그쵸, 잘 안 보이겠다. 이런 게 수출신고 필증인데 이 그림을 나중에 저와 같이 AT 시험 볼 때 보면 이 그림을 한 장에 다 넣어줄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신고일자가 있는데 신고일자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건 신고번호하고 누가 사는지 하고 그리고 아래에 결제금액이 있는 얘만 필요해요. 신고가격도 필요 없고 결제금액이 환종하고 그리고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산적일을 볼 수가 없어서 한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시험 때 이 그림 보여줄 거거든. TAT 2급은. 그럼 진짜 필요한 건 나중에 체크할 건데 3개밖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요. 3개밖에. 좀 특이한 시험이죠. 한 면을 다 날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시험지가 두꺼워요. TAT 2급 시험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자, 입력하고 싶시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갈게요. 자, 선적일이 12월 15일. 그럼 16 수출이고 ADAS A1 뭔지 모르지만 자 150개 단가는 300달러면 이건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300달러인데 환율이 1210원 하면 36만 3천원이네요. 이것만 나와 있으면 되죠. 여러분은. 그죠? 그리고 거래처는 GA 주식회사. 영세율 구분은 1번. 다음 수출신고번호. 분기는 2번 외상. 이렇게 하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끝났죠. 자, 다음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에서 직접 쓰셔도 되고 써도 되고 전표 불러오기 눌러서 얘 그냥 확인 눌러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죠. 얘 전표 불러오기 눌러서 아래 확인 누르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럼 통화 코드는 F2번 눌러서 미국, 환율은 1210원, 외화는 총 45,000달러 결제 금액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하고 우리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이 금액하고 얘 둘이는 같은 의미의 금액이에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얘 둘이는 같은 금액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쓰는 원화 금액. 그래서 얘 둘이 적용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수출 시적 명세서까지 끝이 났습니다. 별로 크게 엄청 어렵고 까다로운 느낌이 드는 서식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또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35분쯤 올게요. 쉬었다 합시다.